자, 농산물 품질관리사 1차 2022년 4월 2일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목 원예 작물학인데요. 26번입니다. 원예 작물별 주요 기능성 물질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상추가 시니그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니그린이 뭐냐면 그러니까 톡 쏘는 맛이에요. 톡 쏘는 맛. 예를 들면은 고추냉이나 뭐 겨자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거에 시니그린이 들어있고 또 무의 푸른 껍질 이런 거에도 시니그린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상추가 톡 쏘나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틀렸고 아니 그러면 상추에는 뭐가 들어있냐라고 하시면은 이제 락토시린이라고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이런 기능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추에는 캡사이신 맞고요. 캡사이신은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성 물질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인 맞습니다. 살균 작용과 항암 작용을 하고요. 포도는 레스베라트롤이라고 이 레스베라트롤은 폴리페놀의 일종이에요. 폴리페놀. 이 폴리페놀은 항암과 항산화 작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혈청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기능성 물질입니다. 따라서 답은 1번 상추가 틀렸죠. 27번입니다. 국내 육성 품종을 모두 고른 것은 국내 육성 품종을 어디 보자. 샤인머스켓 일본 그리고 부유 단감 일본. 그러면 백마 국화랑 매양 딸기가 국내 육성 품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양 딸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재배하는 딸기 품종인데요. 1997년에 논산 딸기 시험장에서 도치도만의 품종과 아키힘의 품종을 교배해서 만든 게 매향입니다. 샤인머스켓은 일본에서 만든 청포도 종이고 부유 같은 경우에는 일본 기후현 원산의 감 품종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도로론 2번이 정답이다. 자, 과명과 원예 작물의 연결이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가지과는요, 고추, 감자, 가지, 토마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맞아요. 1번이 답입니다. 국화과는 당근 미나리는 아니고요. 국화과에는 이제 뭐 상추라던가 치커리라던가 쑥갓, 머위, 우엉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과는 양파 마늘 아니고요. 생강이라던가 양하라고 이게 제주도 특산물인데 일본에서 고급 향신 채소로 사용된다고 해요. 이게 생강이랑 샐러리를 섞어 놓은 것 같은 뭔가 독특한 향과 쫄깃한 식감을 가지고 있어서 주로 김치나 장아찌를 담가 먹을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얘네는 백합과고요. 예, 양파랑 마늘은 백합과고 당근 미나리도 아까 제가 설명 못 드렸는데 얘는 미나리과 백합과 그리고 장미과는 석류 무화과 아니고요. 장미, 뭐 사과, 딸기, 자두, 복숭아, 매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석류는 석류나무과고 무화과는 뽕나무과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다. 1번. 자, 29번. 채소 수경 재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르라고 했습니다. 이 수경 재배라는 것은요, 육상식물을 토양 없이 양액에서 키우는 방식이에요. 이 양액이라는 거는 영양 배지를 첨가한 물인데요. 이런 수경 재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우선 1번 청정 재배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얘는 토양에서 그냥 키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제한된 조건이죠. 양액이라는 그 영양 배지를 첨가한 물이니까 내가 조절할 수 있는 이 조건 하에서 재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청정 재배가 가능하고요. 재배 관리 자동화와 생력화가 당연히 쉽겠죠. 그리고 생육이 빠르고 균일합니다. 수경 재배 방식 중에 양액을 식물 뿌리에 직접 닿게 해서 흡수를 하는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게 물이면 어떤 펌프를 사용해서 양액을 계속 넣어주면 이게 이제 영양액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수경 재배를 하는 거예요. 채소를 이게 뿌리가 있고 영양 재배를 하는 건데 이 뿌리가 직접 영양에게 닿게 되면 아무래도 토양에서 재배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생육이 빠르고 균일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작장애가 발생하기 쉽다라는 거는 아닌데요. 연작장애라는 게 뭐냐면 같은 종류의 작물을 균일한 밭에다가 연속적으로 재배하고 지났다가 또 재배하고 또 재배했을 때 그 작물의 생육이나 수량, 품질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현상입니다. 얘네는 이어짓기로 인한 장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연작장애가 발생하기 쉽다라는 거는 어떤 이어짓기의 단점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단점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채소 수경 재배니까. 그러니까 얘네는 연작장애가 발생하기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채소의 육묘 재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육묘 재배는 종자를 경작지에 직접 뿌리지 않아요. 종자를 경작지에 직접 뿌리는 거를 직파라고 하는데요. 이게 여기다가 사람이 직접 씨를 후두두두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직파라고 하고 이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그 이식용으로 묘자리에서 키운 어린 작물을 묘라고 하거든요. 이 묘를 일정 시간 이런 특정 시설에서 생육하고 집약적으로 생육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기 수확이 가능하고요. 또 본밭의 토지 이용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됨에 따라서 어떤 단위 면적당 수량이나 수익도 증가되겠죠. 직파에 비해서 발화율이 향상되고요. 유묘의 병해충 관리가 어렵다는 거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육묘 재배라는 것도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조건인 거잖아요. 그래서 유묘기 시기에 원래 병해충 관리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유묘기 시기에 모판에서 정밀하게 관리를 할 수 있고 또 집약적인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해충 관리가 보다 쉽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자, 31번. 양파의 인경비대를 촉진하는 재배 환경 조건은 인경이라는 거는 벌브라는 건데요. 비대, 벌브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촉진되냐면 3번 고온, 장일 이러한 환경 조건 하에서 양파의 인경비대가 촉진됩니다. 비단 양파만 그런 게 아니라 마늘도 그래요. 마늘이랑 양파가 이런 재배 환경 조건 하에서 인경비대가 촉진됩니다. 라는 거 기출로 자주 나왔기 때문에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사실 온도가 높고 장일이면 그러니까 일조 시간이 많으면 당연히 이게 촉진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이 같은 경우에는 저온, 단일 조건에서 암꽃의 수가 증가합니다. 이게 재배 환경 조건이 어떻게 보면 상이하게 차이가 나죠. 이거를 이제 연관지어서 외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토양이 염류 집적에 관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염류 집적이라는 거는요. 이 토양이 있죠. 근데 강우량이 진짜 적어요. 근데 증발량이 진짜 졸라게 많은 거예요. 증발량. 너무 증발이 많아. 그러면 굉장히 건조하고 반건조 지대잖아요, 이게. 근데 토양의 상층에서 하층으로 오는 세탈작용은 적어요. 근데 증발에 의해서 염류의 상승작용은 많기 때문에 이 표층에 염류가 집적되는 거예요. 이러한 현상을 토양의 염류 집적이라고 한다. 이거에 관한 대책으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선 유기물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객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토양을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져다가 논밭에 섞는 일이죠. 객토를 하면 대책으로 사용될 수 있겠고 또 흡비 작물을 재배한다. 이 흡비 작물이라는 거는 유실된 비료분을 잘 포착해서 흡수하고 이용하는 효과를 가진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뿐만 아니라 피복물을 제거한다던가 그리고 담수 처리를 한다던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토양의 염류 집적을 완화할 수 있어요. 근데 시설로 강우를 차단하는 건 이건 진짜 아니겠죠. 왜냐면 염류 집적이 유발된 계기 자체가 뭐였어요? 강우가 적은 거였죠. 안 그래도 강우가 적은데 시설로 강우를 또 차단해? 또? 이건 진짜 흰구리 뽕뽕이죠. 이거 정말 못할 짓이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33번. 우리나라에서 이용되는 해충별 천적의 연결이 옳은 것은 총체적 난국이죠. 총체벌레, 온실가루이, 전박이, 응애, 진딧물. 진딧물 빼고는 진짜 듣도 보도 못한 애들이에요. 듣도 보도. 응? 근데 기출에 되게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냥 얘를 통째로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옳은 거는 이제 진딧물과 콜레만이 진디벌이고요. 진딧물, 진디벌, 진디 이게 이렇게 동시에 들어간다고 그냥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얘네가 다 틀린 거겠죠. 이 총체벌레는 굴파리 존벌이 아니에요. 굴파리 존벌이 아니라 애꽃 노린재류. 이거 어디 있는데? 여기 있는 거. 애꽃 노린재류가 총체벌레의 천적이다. 온실가루이는 온실가루이 존벌이라고 있어요. 온실가루이 존벌. 얘도 온실가루 얘 중복되죠. 전박이 응애는 애꽃 노린재류 아니고요. 칠레이리 응애입니다. 응애. 칠레이리 응애가 전박이 응애의 천적이다.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4번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미 블라인드의 원인을 모두 고른 것은 블라인드라는 건요. 가지의 끝에 꽃몽우리가 붙지 않는 가지예요. 가지의 끝에 꽃몽우리가 붙지 않는 가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잎이 이렇게 대가리가 있고 뭐 팔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있고 뭐 꼬리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블라인드가 되면은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건 아니고요. 블라인드 된 잎은 어떻게 생겼냐면 나오다 만 거예요. 나오다 말았어. 이게 이렇게 꽃몽우리가 붙지 않는 거예요. 근데 꽃눈은 생성됐죠. 이거 왜 그러냐면 꽃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다가 안 되겠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포기한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왜 포기를 했냐? 어떤 상황이 있었냐? 그거를 고르는 게 지금 이거겠죠? 일조량 부족? 맞습니다. 일조량 과다 아니고요. 높은 야간 온도 아닙니다. 저온에서. 그리고 양분이 부족할 때. 일조량이 부족하고 저온이고 또 양분이 부족할 때 꽃몽우리까지는 상황이 여의치 않겠네 해서 꽃눈까지만 만들고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기역과 디귿 1번이다. 자, 해충의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체벌레는 즈백을 빨아먹는다. 맞습니다. 진딧물은 바이러스를 옮긴다. 맞아요. 온실가루이는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유발한다. 그을음병이 뭐지? 그을음병은 그을음같이 생긴 흑갈색 병변이 다수 나타나는 거를 그을음병이라고 하는데요. 다 맞죠? 그러면 4번이 틀린 거예요. 가루깍지벌레는 뿌리를 가해하는 게 아니고요. 뿌리라기보다는 어떤 가지 그리고 잎에 달라붙어서 수액을 빨아먹어요. 냠 쩝 빨아먹는다. 4번이 틀렸어요. 자, 36번. 화해작물이 양액 재배 시 양액 조성을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지금부터 제가 고려해야 될 사항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 전도도, 산도, 용존산소 농도, 그리고 온도. 이산화탄소 농도는 아니다. 자, 37번. 화해작물이 저온 춘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저온 춘화가 뭐예요? 저온 춘화는 여기 적혀 있어요. 저온에 의해서 화학 분화와 개화가 촉진되는 현상이다. 저온에서 개화가 촉진되는 현상을 저온 춘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탈춘화는요. 춘화 처리 자극이 고온으로 인해서 소멸되는 현상이거든요.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고온이 되면 춘화 처리 자극이 소멸되는 것이다. 자, 또한 녹색 식물체 춘화형에는 꽃, 양배추, 구근류 등이 있다. 맞습니다. 그럼 뭐가 틀렸어요? 2번이 지금 틀렸죠? 종자 춘화형은 일정 기간 동안 생육한 후부터 저온에 감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생육한 후부터 저온에 감응하는 게 아니라 식물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생겨 먹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온에 감응되어 추대되는 식물이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분화류의 신장을 억제해서 콤팩트한 모양으로 상품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생장 조절제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1번 2,4-D는 생장 호르몬이에요. 생장 호르몬. 옥신류. 그리고 2번 IBA도 생장 호르몬 옥신류고요. IAA도 생장 호르몬 옥신류예요. B9이 생장 조절제, 생장 억제제입니다. 자, 39번. 다음이 설명하는 재배법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주요 재배 품목은 딸기이다. 아우, 딸기 맛있다. 딸기다. 그리고 점적 또는 NFT 방식의 관수법을 적용한다. 이게 무슨 소리야? 점적이라는 거는 방울방울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적을 하고, NFT 방식이라는 거는 Nutrient Film Culture, 즉 방막 양액 재배, 방막 양액 재배인데요. 약한 경사를 둬서 양액이 얇은 막의 상태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그런 양액 재배입니다. 그러니까 점적도는 NFT 방식의 관수법을 적용을 하고요. 재배 베드를 허리 높이까지 높여서 토경 재배에 비해 작업의 편리성이 높다고 해요. 여기서 설명하는 재배법은 바로 고설 재배입니다. 딸기, 고설 재배. 외워두시고요. 자, 부의 DIF에서 초장 생장의 억제 효과가 가장 큰 원인의 작물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DIF라는 거는 뭐냐면 difference between day and night temperature. 장황하게 썼지만 줄여 말하면 주간과 야간의 온도 차라는 거예요. DIF 반응이 큰 식물은 국화고요. 반응이 작은 식물은 튤립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부의 DIF라고 했죠. 이게 무슨 소리예요? 라고 하신다면 이 DIF라는 게 그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게 이제 부의 DIF인 건데 플러스는 주간 평균 온도가 높은 겁니다. 마이너스는 뭐지? 야간 평균 온도가 높은 것. 뭐 어찌됐든 가장 큰 원예 작물은 국화다. 41번. 조직 배양을 통한 무병주 생산이 산업화된 원예 작물을 모두 고른 것은? 무병주가 뭐예요? 무병주가 뭐냐면 전 약간 처음에 무슨 그 술 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진짜 어이없는 얘기하는데 술 같은 건 줄 알았는데 이게 무병주가 병에 걸리지 않은 건전한 식물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병이 없다는 거지. 무병주 생산이 산업화된 원예 작물은 뭐 감자나 딸기 그리고 카네이션 같은 채소 및 화훼를 말합니다. 따라서 답은 감자, 딸기, 기역 디귿이 되겠네요. 기역 디귿. 다음이 설명하는 병은 무슨 병일까? 주로 5월에서 7월경에 발생하고 사과나 배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피해 조직이 검게 변하고 서서히 말라 죽게 되는데요.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친구는 바로 화상병인데요. 화상병. 정확히 말하면 과수 화상병. 뭐 과수가 화상병에 걸린 거니까 화상병이라고 할 수 있겠죠. 화상병.
이 과수화상병은 식물병원 세균인 얼위니아 아밀로보라, 이 식물병원 세균이 사과나 배 같은 장미과 기주에 감염해서 발생하는 식물병입니다. 외워두시면 굉장히 좋겠네요. 사과나 배, 세균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리고 검게 변한다. 자, 그에 자란 세 가지의 과실이 달리는 과수는 무엇이냐 라고 했습니다. 과실은요, 1년생이 있을 수 있고 또 2년생이 있을 수 있고 3년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1년생에는 포도, 감, 밤, 무화과, 호두, 감귤 같은 것들이 있겠고요. 또 2년생에는 복숭아, 자두, 살구, 매실, 양앵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생에는 사과나 배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해 자란 세 가지의 과실이 달린 과수를 물어봤으니까 이거는 1년생을 물어본 거겠죠. 그러니까 가지에 결실하는 1년생 가지에 결실하는 과수는 뭐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포도가 답이 되겠습니다. 과수별 실생 대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 실생 대목이라는 거는요, 종자로 번식하는 대목이다. 이것과 과수의 연결을 골라라 라고 하는 거겠죠. 사과, 야광나무 맞습니다. 배, 아그베나무 아니고요. 배 같은 경우에는 아그베나무가 아니라 신고배나무와 연결을 해야겠죠. 감귤, 탱자나무 맞고요. 감고염나무 맞습니다. 자, 꽃받기가 발달하여 과육이 되고 씨방은 과심이 되는 과실은 무엇이냐?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야, 인과류가 뭐야? 여기서 인과류 한번 찾아봐 라고 말하는 거겠죠. 인과류에는 뭐가 있었어요? 사과, 배, 모과, 비파와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 여기 있네. 1번이 답입니다. 과수에서 꽂는 분화나 과실 발육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일단 하나부터 볼까요? 1번은 하기전정이겠죠. 하기전정은 여름철에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 나무의 가지나 줄기 및 잎의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이고요. 환상박피는 생산성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나무 또는 가지 줄기를 따라서 나무 또는 가지 줄기를 따라서 환상으로 이렇게 껍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이 껍질을 그러니까 박피를 하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성장이 스탑되고요. 얘네들은 활성화돼요. 왜냐면 박피를 함으로써 식물의 채관부가 제거되거든요. 이 채관부가 제거됨에 따라서 광합성으로 생성된 양분이 아래쪽으로 이동하지 못하고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열매가 맺힌다거나 아니면 잎이 자란다거나 이러한 발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활성화, 촉진되게 된다라는 거겠죠. 순지르기는 성장이나 결실을 조절하기 위해서 끝눈이나 생장점을 제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가끔 이제 과일나무 같은 데 보면 열매가 과도하게 많이 생길 경우에 이 열매들로 영양분이 나눠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열매로 옮겨지는 영양분이 그렇게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면 품질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결실을 조절하기 위해서 끝눈이나 생장점을 제거하는 거예요. 제거함으로써 열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여기 있는 것들은 과수에서 꽂는 분화나 과실 발육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작업이 맞고요. 따라서 아닌 것은 강전정입니다. 이 강전정은 결실 과다를 막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실시를 하는 거예요. 결실 과다를 막기 위해서 줄기를 많이 잘라내서 새눈이나 새가지 발생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과수한 토양의 입단화 촉진 효과가 있는 재배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토양의 입단화라는 거는요. 입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양이라는 게 호달,
그러니까 단립으로 존재를 할 수도 있고 떼알이라고 하는 입단으로도 존재를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입단화는 호달이 떼알이 되는 것, 단립이 입단이 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는데요. 호달과 입단의 차이가 뭐냐면 호달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흙이 이렇게 있잖아요. 촘촘하게 있으면 얘네가 뭐가 문제냐면 통기가 안 돼요. 공기가 통하지가 않아. 그리고 물 빠짐도 안 되는 거예요. 반면에 입단, 떼알 같은 경우에는 얘네가 지들끼리 뭉쳐 있는 거거든요. 얘네가 지들끼리 그러니까 토양이 응집되어 있는 현상이라서 이렇게 통기도 잘 되고 물 빠짐도 잘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입단화 촉진 효과가 있는 재배 방법은 뭐냐라고 하면 토양이 어떻게 하면 잘 응집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겠죠. 여기에는 이제 석회 시비 또는 유기물 시비 그리고 녹비작물 시비 이러한 방식을 사용할 수 있겠고요. 반사필름 피복은 답이 아닙니다. 얘는 그냥 뭐 시설이 보광이나 반사광 이용할 때 사용하는 거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다. 참고로 이제 석회나 유기물 시비 같은 경우에는 유기물이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면서 분비하는 그 점질 물질이 토양 입자를 결합시키고 또 석회 같은 경우에는 칼슘 이온을 공급해서 유기물의 분해와 토양 입단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요. 아까 콩과 작물의 재배를 말씀드렸는데 콩과 작물은 잔뿌리가 많고 석회분이 풍부해서 입단 형성에 유리합니다. 또한 토양의 피복 같은 경우에는 토양을 피복하면 유기물의 공급이나 표토의 건조, 토양 유실의 방지를 통해서 입단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유리하고요. 또 토양 계량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인공적으로 합성된 고분자 화합물인 소일이라던가 크릴륨 이런 토양 계량제를 사용하면 입단 구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과수 재배 시 늦서리 피해 경감 대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우선 상로가 되는 경사면 재배를 피한다. 맞습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서 재배한다? 아니겠죠. 왜냐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에서 재배를 하게 되면 그 야간에 산지로부터 유입된 냉기류가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냉기층이 굉장히 두껍게 형성되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단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근데 해가 일출 이후에 기온이 급상승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옳지 않다. 스프링클러를 이용해서 수상살수를 실시한다. 아니 물 뿌리면 추워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물이 얼음으로 될 때 방출되는 잠열을 이용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맞고요. 송풍법으로 이제 냉기가 오는 쪽을 바람을 샤르르 불어주면은 과송 공기를 순환시켜 줄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다. 엽록소의 구성 성분으로 부족할 경우 잎의 황백화 원인이 되는 필수 원소는 황백화가 뭐냐면 영양분 결핍이나 병균 감염으로 인해서 엽록소가 제대로 생성되지 않아서 녹색을 띄어야 할 식물의 잎이나 줄기가 비정상적으로 노란색 또는 흰색에 가깝게 되는 현상을 황백화라고 합니다. 즉 황백화는 대개 엽록소가 부족해서 노랗게 보이는 미친 거 아니에요? 엽록소가 부족해서 노랗게 보이는 현상인데요. 황백화 원인이 되는 필수 원소는 4번 마그네슘이 되겠습니다. 마그네슘, 황백화. 50번 경사지 과수원과 비교했을 때 평탄지 과수원의 장점이 아닌 것은 배수가 양호하다. 이거는 경사지 과수원의 장점이겠죠. 평탄지 과수원은 토양 침식이 적고요. 기계 작업이 편리하고 평탄하니까 기계 작업이 편리하고 토지 이용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